안녕. 오늘은 퇴근하고 10시 40분이네. 오늘 좀 밖에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네. 아,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아니, 안 씻어서 그런가 보다. 씻고 와야 되는데. 씻으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이거 하고 씻으려고. 어, 카메라를 좀 바꿔볼까? 좀 흐릿흐릿해가지고 별로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핸드폰으로 그냥 찍을까? 다음번 녹화 때는 웹캠을 바꾸기는 좀 그렇고 카메라를 바꿔볼까 생각 중이야. 음. 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내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간 얘기를 할까? 전에 근데 회사 잠깐 얘기했어가지고 회사 얘기를. 이 회사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참 힘들거든 이게. 음, 그렇게 온 몸과 정신을 바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얻는 거라고는 뭐 그야말로 자그마한 보상밖에 안 되니까. 자그마한 보상. 그 보상이 정말 좀 커야 되는데 항상 그 보상이라는 거는 어, 부족한 것 같아. 당장 일을 함으로 인해서 포구지책은 되나. 진짜 집 한 채 사기 어려움. 특히 서울에서는 집 한 채 사기 힘들어. 그런 게 되는 것 같아. 진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버는 돈만으로 집 한 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직장인 중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진짜 인생이 피폐해질 정도로 아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일까? 젊은 날 다 피폐해질 정도로 아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그래 뭐 집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노후에. 하지만 그 지나간 젊은 날은 누가 보상해 줄 거야. 이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어? 그 사람의 젊은 날이 다 날아갔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 젊은 날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이 건강하고 쌩쌩할 때 잘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돈돈돈돈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이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노동권이 약해서 항상 노동자가 을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제대로 된 갖춰진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해서 인생을 허비한 거지. 그런 것들 누가 보상해 줄 거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ING잖아.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초체력이 허락해진 상태에서 이명박근혜 어? 지금 허락해진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 노면 말기였으면 먹혔지. 근데 경기는 바닥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 환자가 몸에 좋은 보약을 당장 먹는다고 그게 차도가 나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날 수도 있거든. 나는 그 정책들은 지지하나 멀고 험한 길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진짜 뭐 5년 이상 지나야 뭐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뭐 임기 말이나 돼야 우리가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이 정책을 쓰려고 했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맞는 길이야. 어. 최저시급 5천원 6천원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사람 분명히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인데 최저시급 만원 돼도 사실은 어떻게 먹고 사냐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루에 8만원 벌어. 그럼 22일이잖아. 연차 하루 쓰면 21일이야. 그럼 8, 26, 168만원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세금 떼기 전이야 그게. 그 사람이 퇴직금이 있다고 쳐도 없으면 더 황당한 거고 그걸로 전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잖아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야간수당 붙고 뭐 잔업수당 붙고 뭐 휴일수당 붙고 붙어 막.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 또 그분들도 회사 어려워지면 그런 수당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정규 시간만 딱 근무하게 되면 168만 원 세 전으로 받거나 그럼 세 후에 뭐 얼마? 근데 이제 만 원도 아니잖아 심지어 지금. 야, 8천 몇백 원을 내년부터 한다는 거지. 지금 7천 몇백 원이고. 잠깐만. 아, 콧물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이 약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을 그 돈에 써야지 대기업에 맞설 수도 없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장에서 그나마 밥이나 벌어먹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당장 임금을 그 사람들을 올려주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들 다 문을 닫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은 중견기업들이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재나 부자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원료들을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30%든 20%든 40%든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벌써 갈리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 손으로 주로 하는 거와 기계 라인을 깔아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거는 다르지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은 더 싸게 팔려. 대기업보다. 원료도 비싸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거든. 사장이 좀 덜 가져가고 직원들 인건비 줄이고 사람이 갖고 하는 몫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지금. 그렇다고 이 소득을 안 올릴 수 있느냐, 최저임금을 안 올릴 수 있느냐? 올려야 돼. 올려야 되지 당연히. 사람이 수백만 명이 그렇게 기초생활비도 허덕이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택 때문에도 그렇지만 신용대출빚도 엄청 많은 거야. 돈이 돈이 없잖아. 자기 집 없는 사람도 월세 전세가 얼만데, 전세가 돈이 있는 거 같지만 전세 아니? 전세 자기 집으로 다 전세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 돈으로. 은행 대출이잖아야 되지. 그리고 또 전세가 1년에 2년에 뭐 안 올라? 2년마다 몇 천만 원씩 오르기도 하고. 그치. 그럼 그거 어떻게 맞춰줄 거야? 또 빚을 더 내야 돼. 이자가 더 늘어.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간다고. 다 대부분 다 그럴 거야.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몇 천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물론 지방도 요즘 집값도 만만치 않고 그나마 지방은 좀 낫지. 근데 수도권은 몇 천만 원씩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몇십만 원씩 내는 거 그 이자만 원금도 근데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168만 원을 받았어. 되겠냐고. 어? 둘이 같이 168만 원을 받았어. 근데 그 실수령도 아니잖아. 그럼 둘이 합쳐서 뭐 300? 실수령 했어 만약에 둘이서. 그러면 그분들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못 낳아.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고용이 안정적일까? 우리나라 노동권이 약하다고 했잖아 아까. 그치? 안 돼. 결국은 답이 없어. 그래서 올리긴 올려야 돼. 그 만 원으로 올려도 지금 168만 원이잖아요. 안 올렸을 땐 더 끔찍한 거지. 근데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보장제도가 없고 노동권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보장제도가 굉장히 약하고 노동권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진짜 대기업 다니다가 재취업 안 되면 편의점 일하러 가야 돼요. 뭐 연금이 제대로 나오길 하나? 우리나라 뭐가 나오길 하나? 실업수당이 제대로 나오길 하나? 실업수당도 진짜 100몇십만 원 해가지고 많이 받아야 최고가 150만 원. 최고 국가는. 그것도 회사를 진짜 계속 오래 다닌 사람 한에서 8개월이 최고인가 그러지. 그래서 조금 더 늘린다고 하긴 하는데 외국처럼 진짜 200 몇십만 원씩 막 나오고 200만 원 후반대씩 나오고 그거를 막 2년씩 3년씩 주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이 되고, 응?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새로 준비할 수도 있고 창업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거 되냐고. 여러분 8개월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뻔해요.
퇴사하고 그냥 한 달 딱 쉬고 그 다음에 입사 준비하면 돼요. 지원해가지고 막 이 쓰고 뭐 서류 통과 기다리는데 뭐 한두 달 가죠. 이력서 만지는데 사실은 거의 한 달 간다고 봐야 돼요. 이 준비 안 해놨으면. 그 다음에 입사 지원해서 서류 통과 되는데 또 한 달 기다리죠. 면접 보는데 또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최종 입사 결정 나고 연봉 협상하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앞에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또 길게 치면 두 달 쉬고 그러면 8개월 정도 딱 가요. 근데 실제로 8개월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5개월 받았어요. 5개월이면 진짜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오래 받아본 게 6개월이었어요. 최고급간 받아도 150만 원이고 그럼 가정이 생활이 돼요? 15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근데 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월세를 내면 월세를 내야 되고 전세를 내면 전세가 전세면은 전세 그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랑 원금이랑. 그 전세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거기다 애라도 있어봐요, 저처럼. 답이 없어요. 7억 급여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조금 주는 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도 좋으니까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그런 걸 해야 우리나라가 노동권도 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 내가 당장 그만둬도 2년 3년 동안 200, 한 7, 80만씩 나와. 실업급여가 한 달에. 그러면 그만둬요. 이 부당한 노동 행위들에 대해서 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막 주말에 임금 없이 시키는 거, 임금 없이 야근 시키는 거, 언어폭력, 성폭력,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다 때려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그게 쉽게 쉽게 그만둘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죠, 점점. 참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직도 안 하고 인재서야 하려고 하는데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 들끓쳐지고. 그러니까 컨설팅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중소기업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을 뭐라 탓할 수가 없어요.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 중에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절반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회원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무튼 힘든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진출이 늘어나면서 그 대기업 진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뭐 산업분들이 뭐 법규가 풀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어려워져요. 회사들이 20% 30% 그냥 갑자기 전년 대비에 그냥 마이너스 성장하고 매출이나 이익 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런 최저임금이 결국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이 먹으면 다 최저임금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써주는 데가 없는데 정말 특출난 사람들 아닌다 하면은 내가 전에 무슨 회사를 다닐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야간 택시 뛰거나 편의점 알바하거나 뭐 진짜 폐지 죽거나 진짜 그렇게 돼요 다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 몇 년 전만 해도 49%였어요. 지금도 한 40%될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최고예요. 노인 빈곤율이. 아무런 복지장치가 복지장치가 없고 옛날처럼 마을이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노인을 이제 그 노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도시에 다 뿔뿔이 살고 개별화돼 있는데 자식들도 힘든 마당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당장 내 어? 지금 삶도 위태위태한데 뭐 보조를 좀 해드려봤자 용돈이라고 조금 집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하면 내 자식이 굶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40몇 프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참 와이프가 저 용돈 20만 원 쓰라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그게 제가 거의 반박을 못 하겠어요. 20만 원도 과도할 수도 있어요. 진짜. 뭐하는 돈도 별로 없고 그냥 이대로 가면 알거든데. 국민연금 나중에 받아서 저희 최저생활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아야 돼요.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연금 제도도 너무 불합리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쪽에 전화를 받는데 42만 2천 원인가 뭐 그게 최고 국가내를 한 달 넣을 수 있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추가로 회사에서 예를 들면 30몇만 원을 낸다. 그럼 나머지 빚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로 납입을 하면 국민연금 재정도 튼튼해지고 본인은 나중에 복지가 잘 돼서 좋고 연금이 많이 나서 좋은데 그걸 못 넣는 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럼 자영업자는 많이 낼 수 있고 급여생활자는 자기가 개인으로 추가로 내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내주는 거 말고 왜 그걸 못 내게 하는 건지 그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고쳐야 돼요. 청와대나 신문고 말인데 써야 되나?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는 제보를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참 한숨만 나오죠. 인생이라는 게. 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한숨만 더 나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에 다들 뭐 이쁜 사진들 뭐 올리고 하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다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부모님 부자이가 아닌 사람들은 다 이 생각하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는 데들 몇 년 동안 다녀봤지만 뭐 물론 거기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남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게 뭔데 알량한 남들보다 뭐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정도 더 받았던 거? 그거 몇 년 다녔으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아무 의미 없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참. 집에서 키우는 토끼가 수면 바지를 마약방석으로 깔아주는데 그렇게 뜯어서 뜯고 있네요. 근데 먹진 않고 뱉긴 해요. 처음에 먹는다고 너무 걱정했었는데 먹진 않고 뱉더라고.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네. 먹었으면 좋겠죠. 저놈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걱정이네요. 건강해야 되는데 나중에 막 지금 막 뛰어댕기는데 뛰지도 못하고 이러면 물 아프다고 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뭐 길게는 못하겠어요. 벌써 11시네요. 막 밝게 좋은 말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인 거고 이러다 보면 밝은 날도 있겠죠 뭐. 그리고 또 밝지 않은 거 억지로 밝게 한다고 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유튜브 보면 다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물론 그런 걸 보면서 힐링이 되지만 실제 자기들의 어두운 면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늘이 있는데 왜 그늘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늘 있으면 나 그늘 있어.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무슨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해가지고 망쳐놨으면 창피한 거지만 저같이 그냥 감나무 물려로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일해가면서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암담한 거잖아요. 제 옷 색깔처럼 암담한 거잖아요. 그건 내 탓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뭐 동유럽 선진국에 태어났으면 유복하게 살겠죠. 또는 좋은 부모님,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돈이 많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겠죠. 변수가 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많을걸요? 그 노인 빈곤율하고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49%.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옛날에 국대에서 인사과에 약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렇게 밝아 보이던 애들도 가정 환경이 진짜 어려운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 거기서 좀 많은 걸 느꼈거든요. 나만 힘든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정말 힘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근데 그거를 티를 안 내고 사는 사람도 참 많구나. 누가 봐도 유복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을 것 같은 애가 알고 보니까 제일 힘든 가정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동기 중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가정 환경들을. 거기서 참 많은 걸 느꼈고 지금도 그게 생생하거든요. 그때 충격과 그때 느꼈던 생각들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도 뭐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보고 있으면 답답할 수 있지만 항상 이것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9할 이상, 9.5할 이상은 95% 이상은 다 밝고 재미나고 좋은 거 보실 거고 5% 10%만 이거 보실 테니까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제 건 그냥 균형 잡는 추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마음속 깊이 있는 문제고 이걸 외면하고 싶으니까 밝은 거 보고 낄낄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실상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낄낄대면서도 이게 허무한 거죠. 항상 그래요. 그쵸?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좀 짊어지고 있는데 내 짐이 지금 엄청 무거운데 짐이 안 무겁다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짐이 안 무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잠깐 잊을 수는 있으나 그 잊었던 게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면 그 무거움을 느끼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무거움을 느끼게 되죠. 마음 한켠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 여기 어딘가에 항상 무거움으로. 그래서 다들 사업 얘기도 하고 사업하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죠. 직장인들이 이게 뭔가 내 대안을 얻고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와야지 다른 생활이 유지되니까. 이게 사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랑 미국식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식 자본주의니까 이게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노예제도다. 맞아요, 맞아요. 괜찮은 회사의 기업주들은 뭐 중소기업도 괜찮은 회사들은 그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시간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직원들은 대안 없이 그냥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북유럽 선진국 같이 이제 그런 미국 자본주의의 수용주의 모델을 더해서 이제 복지 같은 걸 강화시켜둔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 3년 동안 충분히 생활할 만큼의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닥치고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안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결국 그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예죠. 노예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이 대기업 중에서도 엄청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아서 그냥 장기 근속만 하면 노후가 깨끗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들은 극히 일부니까. 우리나라 1%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벌어. 나머지 99% 이상은 다 노예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노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잃는 거는 젊은 날의 시간이겠죠. 근데 대신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뭐 반반이라고 치면 반 정도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6시, 11시 6분이고 저 씻고 자야 되고 이거 하려고 이제 빨래도 하나 돌리다 말았는데 아무튼 모두 힘내시고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이빠이.